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컨테이너선이 교각과 충돌해 교각이 절단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둥성 광저우 앞바다에서 리신사대교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교각과 충돌해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 등 차량 5대가 함께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3대는 컨테이너선 위에 떨어졌고 버스 등 2대는 물에 빠졌는데 이른 시간이라 버스엔 운전기사 외에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은 광둥성 포산시 나나이구에서 출발해 광저우시 난사구를 향하던 중이었고 이를 위해 훔치리수로를 지나가다 리신사대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는 리신사대교가 지난 2022년부터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당초 2022년 9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의 연기를 거쳐 완공 시점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광저우시는 관련 공고에서 공사 연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일 당초 예정대로 2022년에 마무리되었다면 이런 참사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인 모를 공사 지연으로 인해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공사하던 중 컨테이너선에 충돌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 중국에서는 이 다리를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는 조롱이 이어졌던 다리가 있었습니다. 무려 300억 원을 들여 보수한 중국의 한대교 가드레일이 개통 6개월 만에 무너져버린 것인데요. 황허를 가로질러 산시성 우부현과 산시성 유린현을 잇는 황허대교에 석재로 세운 가드레일이 무너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두동강난 모습입니다. 가드레일이 무너진 구간은 200m에 달했습니다. 1969년 건설된 2.7km 길이의 이 다리는 2019년 11월 약 321억 원을 들여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보수 공사에 착수, 작년 8월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검수까지 거쳐 작년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300억 원을 들여 보수한 다리의 가드레일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가드레일로 사용한 석재의 품질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문제의 가드레일은 보행자뿐 아니라 운행 차량에도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국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과 시공업체의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가드레일은 원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는 꼴이 됐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란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은 당국의 어이없는 해명이었습니다. 산시성 당국자가 강풍이 불면서 무너진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주변 지역 다리들은 더한 강풍에도 멀쩡했다. 황허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정비하면서 당연히 강풍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는 기습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시장 건물과 병원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 막바지부터 몰아친 기습한파로 중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중국 중앙기상대가 한파 황색경보와 폭설 황색경보, 강풍 청색경보 등 경보란 경보는 다 발령할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대륙 내 기온차가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에는 며칠째 영하 50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남쪽은 38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북 간 온도차가 90도까지 벌어지는 신기록이 나온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모래폭풍이 덮친 중국 신장 지역 황색도시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급강하했습니다. 폭설에 파묻힌 차를 꺼내는 것도 경찰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리창현에서만 1천여 대의 차량에 발이 묶이면서 여행객들은 급하게 대피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둥성과 허난성, 허베이성은 폭설이, 장시성 등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190개 고속도로가 통제됐고 열차도 일부 지연 운행됐습니다. 눈과비가 잘 오지 않는 베이징에서도 밤새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면서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 급강하로 비가 얼음알갱이로 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쪽 구이저우성에서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이상고온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시는 전날부터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 결빙 상황이 벌어지자 약 6만 3천 명의 인력과 7,630대가량의 차량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부 장수성에서는 병원 외래올의 지붕이 무너지는가 하면 허난성의 한 시장에선 철골 건물 2동이 폭설로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들이 속출했습니다. 장수성 수채년 제1인민병원 외래올 지붕의 모습입니다. 병원 측은 우박으로 인한 붕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병원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허난성 핑딩산시의 한 시장 내 철골 건물 2동도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붕괴로 인해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아무리 폭설이 내렸다지만 어떻게 철골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며 애초에 부실공사를 의심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건축, 부실건설로 하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본보기로 부실공사를 한 아파트를 건축 도중 폭파해버리는 일까지 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광둥성의 한 20층짜리 아파트가 건축 도중 폭파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짓다가 건설노동자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시정부는 수이안인조 아파트 3개 동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파트는 부동산 개발상 자오진이 지은 아파트로 텐진시의 중심가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2011년 분양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m 높이의 31층 2개 동과 169m의 35층 1개 동으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건설 과정에서 각각 41층, 58층, 65층으로 층을 자기 마음대로 높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 장수성 상무위원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금수저였던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텐진뿐 아니라 난징에서도 무단 설계 변경 아파트 수십 동을 분양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러다 불법 건축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자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사정을 시작했고 결국 이 부동산업자도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도 곧바로 중국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한 뒤 조사를 받게 됐으며 당시 불법 허가를 내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불법 건축업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2015년 광둥성의 이 2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 도중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고위 공무원 자녀를 뜻하는 관월다이들은 소위 금수저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손쉽게 부와 권력을 누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짓고 있던 아파트를 폭파시켜버림으로써 금수저들에게 불법 건축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35층으로 허가받은 아파트를 65층으로 올려서 짓다니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아파트인데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불법 아파트를 도심 한가운데서 단 몇 초 만에 폭파시켜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